세 번째 시간 보호앤의 다세대 가족치료 가계도를 통한 사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호앤의 다세대 정서중심 가족치료에 대해서 어떤 발달 배경이라든가 개념 정의, 또 치료의 목표, 치료 과정, 치료자 역할, 또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 한 사례를 가지고 가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정서적 불안, 만성 불안들을 또 근절시키고 불안을 낮추고 또 탈삼각관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례 같은 경우는 남편은 39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37세, 결혼한 지 현재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고 아들은 초등학교 7살 1학년, 또 둘째 아들은 5살, 그리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충동적 분노가 있어서 그리고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IP는 누구죠? 이 둘째 아들이에요. 주 내남자, 주 호소자는 그 둘째 아들인데 이 남편과 아내는 학교에서 만나서 6년 정도 연애한 다음에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남편이 결혼 초부터 가사일과 자녀 양육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위 노릇도 소홀히 한다고 해서 불만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내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닮은 이 둘째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또 남편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착한 큰 아들에게 이제 삶의 희망을 두면서 우리가 앞에 배운 이론대로 큰 아이와 정서적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아내가 잔소리하고 요구할 때마다 귀찮아하고 또 바깥으로 돌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참다가 싸울 때는 아내를 자기 어머니하고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아이와는 오히려 남편과는 소원한 관계로 작은 아들과는 더 가깝게 지내는 거죠. 왜냐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기 엄마하고의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아내가 큰아이하고의 융합된 것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큰아이는 이제 보다 서운한 관계. 그러면서 아내의 표적이 된 IP인 둘째 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또 둘째 아들과 또 다른 융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원가족을 이제 또 이게 남편의 원가족이죠. 남편의 원가족을 보면은 이제 완고하고 무관심하고 충동적인 아버지, 이 시아버지가 완고하고 무관심하고 충동적인 아버지와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허용적인 어머니 밑에서 또 위로 2명의 누나를 둔 외아들로 큰 거죠. 외아들로. 그래서 이 부모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의 연속으로 원가족 자체에서도 불화를 경험을 했었고, 이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외아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지낸 거죠. 이거 강력한 융합을 이룬 거죠. 자, 이때 아버지는 큰 아버지 댁에서 사시면서 1년에 서너 번 방문해서 며칠씩 묵어가는 할머니와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심한 고부 갈등.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조모죠. 조모와 자기 엄마하고는 심한 갈등 관계. 그리고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은 큰아버지 댁에서 자라면서 가끔씩 만나는 엄마랑 정서적 밀착 관계에 있는 상태.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호했는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교도에서 우리가 탐색되어야 될 게
우리가 만성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만성불안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랑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지들을 이 가계들을 통해서 탐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 아내 원가족 쪽을 봅니다. 아내는 일찍 조실부모하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그러니까 IP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죠. 이 아버지와 어릴 때 외할머니의 구박을 받고 통제를 당한 엄마, 또 그리고 이제 오빠, 또 남동생 사이에 딸로 태어난 거죠. 외동딸. 이때 이제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정이 무심하고 또 음주와 어머니에 대한 폭력도 있었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소원한 관계.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소원한 관계였고 반면에 외동딸에게만 이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의존한 상태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머니는 가정에 소홀한 아버지를 비난하고 또 갈등 관계로 지내면서 일에 파묻혀 지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하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따뜻한 애정 표현이나 보살핌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 자녀에게 다 소원한 관계죠. 그리고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 갈등의 방향이 아버지로부터 엄마에게 향해 있죠. 신체폭력, 우리가 화살표 기호 배울 때 배우셨죠. 화살표가 채워져 있는 상태. 이제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 같은 경우는 모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씩을 주었으나 가정 불화로 인해서 부모와 왕래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오빠 동생도 다 가정 불화로 해서 왕래를 안 해. 정서적 단절을 이룬 거죠. 정서적 단절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부 사이에 양가 원가족들을 들여다봤어요. 양가 식구에 대한 대화는 오히려 예민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양가의 원가족 이야기만 되면 이제 싸움이 되고 또 서로 비화하게 되는 그런 긴장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즉 남편은 시어머니랑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아내가 헌신적인 어머니처럼 자기에게도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아내는 자기 어머니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노릇도 잘 하기를 바라는데 반면에 이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음주로 간경화증으로 현재 병원 중에 있어서 외동딸에 대한 정서적 밀착이 되어 있죠. 기대가 커서 오빠나 동생들에 비해서 본인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본인이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부담이 있는 상태. 그래서 친정에 대해서 염려도 많고 그런데 자기 남편은 친정에 있어서 사회노릇을 하지 않는 거죠. 소원한 관계 여기 소원한 관계에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자기 아내 원가족에 대해서 소원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갈등이 지금 심화되는 상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양가에서 연락이 오면 서로 불안과 또 긴장의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또 이쪽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연락이 오게 되면 불안과 긴장 상태가 되면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 둘째 아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웠다. 당신 때문에 그래도 당신 닮았다. 식으로 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오히려 또 부부싸움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이때 이들에 대한 이제 가족 치료를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사실은 찾아왔지만 이 아이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아이 때문에 싸우게 된 이 가족의 정서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다세대 정서 중심 가족 치료 이론 모델을 가지고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치료 기간 중에서 계속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자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남편에게는 그렇게 코치를 하고요. 또 상담자의 개입을 통해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원가족에 매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혼 생활과 자녀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킨다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론 배울 때 얘기했죠. 이 가계들을 통해서 현재 본인들의 핵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에 대한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보도록 아내에게도 그리고 아내의 원가족, 남편의 원가족을 서로 쌍방으로 보면서 이 지금 현재 부부의 불화의 원인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또 부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들이 이 핵가족의 문제를 개입하기 이전에 각 원가족의 정서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이게 가계도를 이제 그린 거죠. 가계도를 보면서 객관하고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가계도 작업을 통해서 남편과 시부모가 삼각관계라는 것들을 보게 하고요. 또 시부모와 시할머니, 자 여기 시부모와 시할머니와의 삼각관계, 지금 삼각관계가 여기 하나, 지금 현재 이 핵가족 부부의 하나, 그 다음에 남편과 부부,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 남편과 부인, 또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삼각관계가 또 하나 있고, 또 남편과 부인, 또 이 작은 아들과의 이 삼각관계, 그리고 또 이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가 이 가족 안에만 해도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남편과 부인, 또 큰아들과의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서운한 관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삼각관계가 이 안에서만 해도 여기, 여기, 뭐 여기 또 이 안에서 지금 여기 둘째 아들과 이 딸과 아내와 굉장히 여러 세대에 걸친 삼각관계가 얽히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얘가 충동 조절을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로 찾아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이제 우리 부부의 갈등, 또 이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인이 큰아들에 대한 기대, 그래서 큰아들과 밀착되어 있고 남편을 닮은 아이를 그 둘째 아이에게 투사를 시킴으로써 둘째 아이에 대한 갈등. 그러면서 이 아이는 당연히 정서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고 또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의 행동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가족의 정서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이때 치료자는 이들이 원가족과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자아 분화가 되도록 코치를 하면서 우리 봤죠. I 메시지 또는 나 입장 취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도록 과제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도 아내가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 입장 취하기에 대한 과제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코치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제 이 현재 핵가족의 정서적 단절 또는 긴장 관계, 만성 불안 이런 것들을 탈삼각관계, 여기 관계를 끊어주고 여기 관계를 끊어주고 이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이 관계를 끊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관계가 원만해지는, 그러나 1차적인 거는 여기 끊고 여기 끊고가 아니라 이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각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또 나 입장 취하기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도록 도와서 여기가 자,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 삼각관계가 다 끊어지고 여기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기도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부모 입장에서 배우자를 비난했던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이 시어머니하고 갈등 관계 안에서 시어머니와 결탁되어 있던 것들이 싫으니까 더 남편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소원한 것들에 대해서 서운하니까 더 남편에게 서운하고, 또 이 아내는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아내로서 또 모성으로서의 역할이 부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도록 돕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사고와 감정의 분리, 이게 이제 분화라 그랬어요. 이 사고와 감정이 이렇게 자, 미분화된 상태, 이 미분화된 상태 이 부분을 점점점 거리들을 좁혀줌으로써 거리들을 넓혀줌으로써 사고와 감정을 분화시켜 주도록 돕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코칭 과정에서 치료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요구했던 것에서 자신의 얘기를 분명하게 비난해 투사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또 남편은 위축되거나 눈치 보고 어머니와 비교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사위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가족 문제에 참여하도록 돕고, 자, 이때 이제 남편은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도록, 작은 아이에게 조금 더 밀착됐던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큰아이의 소원했던 부분도 이 소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이제 놀아주기, 또 휴일에 가족이 함께 시간 갖기, 또 아이의 이야기 들어주기, 또 의도적으로 처갓집에 찾아가서 장인어른 병문안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치료자가 계속해서 주마다 과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상담 세팅이 와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이래서 이제 가족 치료 세션이 몇 회에 걸쳐서 치료자의 코칭 과정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냥 과제만 내주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인식하는 걸로 끝나고 변화까지 가지 못해서 세션마다 과제 부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검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느낌과 소감, 변화들에 대해서 또 본인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총 12번의 회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이제 잦아지고 점점 없어지고, 또 이제 확대 가족에 대한 이 시댁에 대한 또 처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굳이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풀이식이나 투사식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가족관계가 서로 원가족에서 남편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원가족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삼각관계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다 인식하고 재평가하고 이해함으로써 작은 아들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지면 작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다세대 정서 중심 가족 치료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본인 거를 그려보셔도 좋고, 남편이 들어오시면 남편하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저녁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후에 다른 내담자를 컨택을 하셔서 한번 가계도를 그리고, 이 가계도를 그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또 해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원가족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재평가하고, 또 이해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어디서부터 우리가 정서적 그 불안관계에 있는지, 만성 불안의 원인이 되는지, 그 만성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랑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삼각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지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을 인식을 했다면 치료자의 코치 역할을 통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후에 서로 피드백하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치료 세션이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이제 아까 제가 조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담의 기본적인 트레이닝도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이론적 베이스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롭게 접하신 분들은 새롭게 이제 받아들여지실 텐데, 아마 사례를 만나게 되면 주로
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가계도예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가지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 세션에서 앉아서 이 내담자가 보는 앞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계도를 그리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치료 개입, 치료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보호앤의 다세대 정서중심 가족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보호앤의 이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앤은 개인의 기능을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정서적 과정과 연관시켜서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일원화시켰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고요. 또 치료 단위를 가족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부부로 한정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 치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또 보호행의 치료 모델은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가족 전체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체계론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향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대 간의 연속성을 보기 때문에 이 연속적 사고를 지향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치료자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가족 체계가 작용하는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즉 가족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는 원가족과의 문제 안에서 체계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치료자가 가족 체계의 작용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사고 기능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계도를 통해서 아까 그 아이 문제로 왔지만 결국은 남편의 원가족, 아내의 원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현재 핵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투사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자녀하고 또 다른 삼각관계를 큰 자녀, 작은 자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점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의 기능을 변화시켜준다. 그게 바로 자아분화예요. 자아분화. 사고와 감정의 분화, 분리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집합 상태로 될수록 이걸 우리가 미분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이 교집합이 점점 분리가 될수록 우리가 분화됐다, 분화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세대 가족 치료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불안을 낮추고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주고, 그래서 가족 내에 흐르고 있는 만성적인 불안이 무엇인가를 가계도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가족 안에서 만성적 불안을 탐색하게 하고 이 만성적 불안에서 불안을 낮춰주고 자아분화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미분화를 분화 수준으로 높여준다라는, 이게 결국은 이 다세대 정서중심 가족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 만성불안을 뭐를 통해서 봐요? 가계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 가계도 안에서 정서적 불안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삼각관계들을 탐색하고 이 삼각관계를 탈삼각관계화 시켜주는 게 치료의 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이런 만성 불안을 보게 하고 불안을 낮추고 분할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의 사고 기능, 사고와 또 감정의 기능들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치료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죠. 이때 치료자가 가족의 정서적 가정에 너무 융합돼서도 안 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되고, 또 당연히 치료자는 내담자보다 분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걸 철저히 보호행 치료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치료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 문제, 특히 이제 가정폭력 우리가 교육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가족 문제, 이 부부 갈등,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유용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세대 간에 전수되는 과정, 세대 간에 전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들을 끊어주는 거, 이 끊어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치료 목표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중독 문제라든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우울증, 어떤 정서장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개입, 다세대 정서 중심 모델이 개입에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 하시는 분들이 다세대 정서 중심 가족 치료 모델로 많이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나 이런 데는 통합적 개입을 할 때 또 끌어다가 또 혼합해서 쓰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다세대 정서중심 가족치료에 대해서 좀 보셨는데요. 다 들으시고 또 서로 또 리뷰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질의응답 있으면 질의응답은 제 개인톡으로 보내시고 이거에 대한 리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다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줌으로 외부 특강들을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준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또는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특강이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비대면에 이런 강의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오히려 외출할 수 없을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로 준비도 부족하긴 하지만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가족 상담 이야기라든가 이론 이야기라든가 또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코칭 이런 내용들을 시간 날 때마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힘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직은 올려놓은 게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내서 방학을 하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출처는 최규련 교수님의 가족상담의 치료 공동체 출판사, 김유숙 교수님의 가족상담의 치료 학지사, 이영봉 교수님의 여러분들이 쓰신 가족상담의 치료 학지사, 송성자 교수님의 가족과 가족 치료를 통해서 자료를 발췌하고 편집, 재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